아 잠깐만, 약간 투머치인데. 안녕하세요, IT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예비신랑감입니다. 이거 아닌 이거. 아 잠깐, 뭐야. 자, 최근에 나는 절로가 또 올해 마지막 프로그램일 것 같아요. 하나 진행을 한다고 해서 거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조계종이나 나는 절로라고 치면은 사이트가 나올 텐데요. 제가 들어간 요 조계종 메인 홈페이지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여기 우측 하단에 관련 기관에 보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일로 가야 됩니다. 여기에 이 우측에 복지재단 소식이라고 보이시죠? 요 밑에 백양사 참여자 보이는데 이 소식 클릭하면 공지사항이 있고 백양사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클릭을 하면 이게 10월 8일 날 공지가 떴네요. 포스터가 참 귀엽습니다. 여기 스님이 딱 계시고요. 만남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 백양사다 해서 11월 2일부터 3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1박 2일이네요. 이 기간은 토요일, 일요일이고요. 자, 여기 다 나와 있구나. 1박 2일이고 백양사에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30세에서 만 39세까지의 미혼 남녀, 저도 딱 걸리네요. 그리고 신청 기간은 18일 2시까지 하셔야 되고 홈페이지나 인스타에서 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구글 폼이다라고 이렇게 이쁜 포스터, 그리고 아래쪽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여기 그 구글 폼 요거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면서 똑같은 설명들이 잘 써져 있죠.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당연히 이 선정 기준이겠죠. 그래서 새로운 만남에 대한 간절함과 적극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준비물은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 체크해야 되는 게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언론사, 방송사, 개인 인터뷰 등 취재나 촬영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좀 장벽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초상권이 좀 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시는 분만 신청을 해야 되고 서류 같은 거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밑으로 가면 여기다가 이름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내 성별, 그 다음에 나이, 그리고 연락처 이런 것들을 적으시면 됩니다. 간단한 정보를 기입하면 되고요. 이건가? 그리고 없고 저는 그래도 2명에서 3명 정도는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꿈을 한번 꿔보고요. 핵심은 여기 맨 밑에는 초상권 관련된 거고요. 20번이에요. 이 내용에서 어쨌든 이거랑 나이나 이런 것들 좀 골라서 걸르실 것 같은데 간절함과 적극적인 자세가 좀 중요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신청 사유가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정에서 제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글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저는 나는 절로 지원자 김조조입니다 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쓰면 되는데, 직접 쓰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또 워낙 AI를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GPT나 클로드 같은 AI 툴들이 있으니까 이걸 활용해 가지고 한번 이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아주 말랑말랑한 글을 적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래서 GPT를 키러 갑니다. GPT를 키고요. GPT가 4.5로 한 번 더 세팅을 해주고, 자, 그럼 GPT가 준비가 되면 그냥 여기다가 편하게 사실 입력을 하시면 되죠. 예를 들면 남절로 가는 남녀 커플 매칭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야. 참가 신청서를 작성해줘. 다만 간절함이 묻어있게 써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서 그냥 여러분이 답변을 구해도 사실 상관이 없을 거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왕 하는 김에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더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이게 기법이라기보다는 GPT가 조금 더 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좀 알기 쉽게. 첫 번째는 역할 정의입니다. 역할 정의인데 이건 사실 선택사항이에요. 안 하셔도 상관없긴 한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GPT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역할 정의를 보통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지금 뭘 하는지 배경이나 맥락에 대해서 좀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배경과 맥락, 상황 설명,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넣어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에는 구체적인 요구사항, 목적이죠. 이건 목적에 대한 거, 목적해야 할 일에 대한 거를 명쾌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거는 참가 신청서야, 자기소개서야, 이런 식으로 결국 우리가 출력하고자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참고사항이라고 해서 기타 참고사항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문구, 어조,
그 다음에 뭐 문법, 그 다음에 출력 형식, 보충 설명 등등 이런 내용들을 여기다가 그냥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은 굉장히 더 다양하긴 하지만요 여러분, 일단은 이 기본적인 4가지 정도를 작성하면 기존의 그냥 간단한 입력보다는 더 좋은 답변을 끌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제가 한번 각각의 필요한 글들을 작성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나는 절로 프롬프트라는 제목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까 얘기한 4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우선 첫 번째는 역할을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너 GPT죠. 연애 프로그램 전문 작가다. 그리고 너는 10년 동안 한 5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담당하면서 남녀를 매칭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왔어. 이거 그냥 제가 TMI로 다 넣은 거예요. 그냥 이 정도만 해도 되긴 하는데, 그래서 뭐 각종 시나리오뿐만 아니라 사연을 보고 인터뷰하고 직접 뽑는 모든 역할을 수행하지. 그래서 너는 연애 프로그램 합격하는 자기소개서나 신청서 쓰는 방법을 아주 잘 알아. 이런 식으로 이제 살살 얘를 이제 꼬드겨 놓은 거죠. 그리고 나서 제 정보는 사실 안 넣어도 괜찮긴 한데 그래도 한번 넣어봤어요. 나는 최근 연애를 3년 정도 하지 않았고 IT 기업에 재직하고 있어. 나이는 곧 땡땡이야. 최근에는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기도 하고 혼자 여러 가지 컨텐츠를 보거나 배우는 게 재밌어서 뭐 이래. 그리고 나는 뭐 MBTI가 I로 시작하는 내향형이라 낯을 가리기도 하는데, 뭐 취미는 또 넷플릭스랑 뭐 책보기, 뭐 러닝 등산까지 뭐 별게 다 있다. 이런 정보들을 넣어주면 아마 이걸 활용해서 스토리텔링을 조금 더 잘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역할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 요구사항을 사실 써도 얘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중간에 한 번 더 이제 써주는 거죠. 이 요구사항 프로그램에 신청하기 위한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할 건데, 그게 어떤 자기소개서냐면 이라고 하는 걸 여기다 그냥 쓴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그럼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겠죠. 역할을 마지막에 얘기해줘도 되고요. 그래서 배경은 이렇게 1박 2일 동안 10명의 남녀가 만나서 뭐 최종 커플이 되고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도록 장려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려고 한다라는 설명을 한 번 더 친절하게 해준 거고요. 그래서 신청서를 쓸 건데, 이게 이제 나는 절로의 운영진 분들이 아까 간절함과 적극적인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을 참고사항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청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여기다가 말투를 뭐 나는 약간 뉴스 리포터처럼 해줘, 난 아나운서 느낌으로 해줘,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친근하게 해줘라는 것도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GPT가 어법을 다 맞춰서 보통은 보내주긴 하는데 한 번 더 문법적인 거를 체크해달라고 요청을 하셔도 됩니다. 너무 어려운 단어를 빼달라고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제가 막 1번, 뭐 2번 이렇게 했잖아요. 물론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으셔도 되는데요. 이렇게 주요 그 핵심 내용들만 제가 뽑아왔죠.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 띄어쓰기를 했는데요. 이 띄어쓰기 하는 법은 그 GPT에 입력하실 때는 Shift Enter 키를 치면 됩니다. 혹시 모르실까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복사를 해서 여러분이 GPT에다가 붙여 넣으면 돼요. 그런데 혹시나 이 중간에 제가 또 글을 띄워놨다고 이렇게 해야 좋은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줄글 형식으로 그냥 일렬로 다 써도 GPT가 알아서 다 인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막 저렇게 이쁘게 정리하는 게 중요하진 않고, 얼마나 알찬 내용들이 들어가느냐, 핵심들이 들어가서 그 키워드를 인식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GPT로 가겠습니다. GPT로 가서 복사한 걸 일단 이렇게 붙여 넣을게요. 이렇게 정리된 내용으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GPT가 완료를 해줬어요. 제가 이름을 안 썼군요. 자, 어쨌든 저는 IT 기업에 재직 중이며 곧 띠링을 앞두고 있는 누구입니다.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적어졌고 최근 3년 동안은 연애를 하지 않았습니다. 슬픈 이야기네요. 저는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고 스스로 발전하는 시간이 소중했지만 이제는 진정한 인연을 만나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제 성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 이런 이야기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뭐 이게 함께 미래를 그려가는 과정이다. 글을 되게 잘 썼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할 준비가 되어 있다. 간절히 희망하고 열정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글을 여러분 한번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요, 생각보다 퀄리티가 좋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 이 GPT-4o 밑에 보면 캔버스라는 게 있거든요. 이 기능이 새로 생겼어요. 이게 글쓰기와 코딩을 퀄리티가 좀 더 좋은 글을 출력을 해주고 협업도 가능하게 하는 툴이라고 하는데, 한번 제가 이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선 캔버스는 또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물론 여기서 이렇게 바로 모델을 변경해서 질문을 하셔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게 혹시라도 혼동될까봐 저는 아예 새 채팅을 열게요. 새 채팅을 열고 여기서 모델을 애초에 캔버스로 바꾼 다음에 여기다가 질문을 붙여놓고 캔버스한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약간은 이 출력하는 방식이 다르죠. 아마 예전에 클로드를 써보신 분들은 클로드의 아키텍처 기능이랑 비슷한 느낌처럼 보이실 것 같아요. 이쪽에다 이제 서브로 자기들이 표현한 내용들을 이 메인 글에서 그냥 바로바로 수정해 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글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누구입니다. 하지 않았지만 소중한 인연을 만나고 싶어 용기 내어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활동적이고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낯을 가리는 내향적인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MBTI I라는 거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여기다 잘 녹여냈네요. 그리고 그래서 시간이 걸릴 때도 있다. 하지만 낯선 상황에서의 긴장감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진심을 나눌 수 있는 깊이 있는 대화를 좋아한다 라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간절한 부분을 여기다 써주네요. 결혼은 저에게 삶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 한 사람과의 관계를 쌓고 서로의 인생을 존중하며 나아가는 것은 제게 있어 가장 큰 행복일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는 제 곁에 진심으로 아껴주고 존중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 함께 새로운 인생의 여정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와, 제 수준에서는 명문이네요. 엄청 잘 써줬고 제가 생각하는 바들이 또 심지어 들어가 있어요. 저의 몇 가지 정보를 줬는데 굉장히 글을 너무나 아름답게 써줬네. 그래서 정말 적극적으로 진정성 있는 만남을 이어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작성을 해줍니다, 여러분. 진짜 완전 박수. 퀄리티가 너무 좋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써줬는데요. 이 두 번째 답변을 제가 좀 가져가 볼게요. 뭘 하나 더 할 거냐면요. 하는 김에 우리가 기능을 좀 다양하게 쓰는 법을 같이 경험하면 좋잖아요. 이게 뭐 지원서만 쓰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신청서를 썼던 이 GPT-4.5로 그냥 다시 돌아갑니다. 뭐 5.1으로 가가지고 해보셔도 되는데 제가 약간 이거 복붙하기 귀찮아가지고 여기서 할게요. 저는 뭘 할 거냐면요. 지금 두 개의 글을 썼잖아요. 그래서 4.5로 쓴 글이 있고 그 다음에 4.5의 캔버스를 이용해가지고 두 가지 종류의 글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이 여기서 계속 다듬어 가셔도 됩니다. 더 바꿔줘, 더 좋게 써줘 뭐 이렇게 바꾸시면 되는데 일단 우리가 최종본이 나왔다고 가정을 하고 4.5에서 쓴 거는 답글 A, 그 다음에 아까 이 캔버스에서 쓴 거를 B 글이라고 하고 이 두 개를 비교해 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메시지 입력란에다가 뭐라고 쓰냐, 먼저 우리가 아까 가져온 게 답변 B라고 할게요. 답변 B라고 해서 이걸 그냥 붙여 넣을게요. 그리고 맨 위로 가서 이 끝으로 간 다음에 여러분 잘 보이시게 살짝 확대하고 여기서 엔터 치면 답변이 바로 나오니까 여러분 쉬프트 누르고 엔터 하면 이렇게 줄글을 내릴 수 있거든요. 여기다가 답변 글이라고 했다. 글 A, 그다음에 얘도 바꿀게요. 글 B인데 자, 글 A도 붙여 넣어야겠죠. 글 A는 바로 요 위에 있던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중미각까지 감사합니다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붙여 넣었습니다. 이렇게 글 A와 글 B를 붙여 넣었고요. 여기 감사합니다 빼고 뭐 이 정도로 하면은 이 따따따 3개 뭐 아니면 이 샵샵샵 같은 거 이런 식으로 구분해 주시면 돼요. 보통 이제 코딩 하실 때 프로그래머 분들이 쓰시는 코드가 인식하지 않는 설명글을 쓸 때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하고 이거 여러분 그냥 보기 편하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한 겁니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사실. 그리고 여기다가 두 개를 비교해 달라고 할 거예요. 지금부터는 글 A와 글 B를 각각 평가하고 점수를 매겨줘. 지금 제가 하는 거는요, 여러분이 뭐 논문을 썼거나 아니면 자기소개서든 아니면 회사 보고서를 썼을 때 그거를 상사분한테 가져가면 평가를 어차피 받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뭔가 이제 리더들이랑 협의해서 다시 바꿔나가는 과정인데 애초에 GPT한테 평가를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심지어 평가하고 점수를 매겨달라고 했는데 만점은 100점으로 해줘. 그리고 개선점이 있다면 안내를 해줘. 마지막으로 이 중에 점수가 높은 글은 개선점을 반영해서 새롭게 다시 글을 작성해줘.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얘한테 요청한 게 몇 가지죠 여러분? 한 3가지 되죠. 일단 평가를 할 건데 100점 만점으로 비교를 할 겁니다. 그리고 개선점 설명을 추가적으로 같이 해줄 거예요. 비교를 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 B글이 좀 더 우수하다, 점수가 좀 더 높았다라고 하면 얘는 그걸 반영한 새로운 글을 다시 쓸 겁니다. 물론 이거를 전부 여러분이 한 번, 두 번, 세 번 개별로 질문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한 방에 해볼게요. 그리고 엔터.
글이 작성되는 동안 위부터 잠깐 보면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글 A는 85점을 줬어요. 장점은 글의 전개가 명확하고 뭐 결혼에 대한 진지한 의지, 그 다음에 나의 성격, 뭐 진정성이 있었다. 근데 개선점은 문장이 조금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뭐 성격에 대한 묘사에서 내향을 강조를 하긴 했는데 뭔가 균형 잡힌 성격 묘사를 보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네요. B 같은 경우도 뭐 공감하기 쉬운 어투, 글이 자연스럽고 또 성격에 대한 묘사가 A보다는 구체적이고 독자가 이해하기 쉬웠다라는 것들이 있네요.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감성적인 표현이 많구나. 그래서 글 B의 개선 버전이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됩니다. 제가 별도로 읽어보진 않을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뭘 해보고 싶냐면요, 그런 얘기가 되게 많죠. 코딩이나 전반적인 방대한 지식에 대한 정리는 GPT가 뛰어나지만 또 검색은 퍼플렉시티가 뛰어나지만 글쓰기에 있어서는 엔트로픽에서 만든 클로드라는 서비스가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지금 수준은 다들 높아가지고 그게 엄청난 차이가 있을까 하지만 좀 더 감성적인 글쓰기가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새 창을 띄우고 클로드에 한번 가서 글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처음에 질문 있죠.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클로드한테 바로 질문 던져볼게요. 3.5 소넷이 제일 좋고요. 클로드는 이렇게 쉬프트 기능이 지금 안 먹히고 줄글로 다 들어갔네요. 그래도 다 알아들을 겁니다. 잠깐만, 약간 투머치인데. 안녕하세요, IT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예비신랑감입니다. 잠깐 뭐야. 자, 넷플릭스를 보다가 문득 옆자리가 허전함을 느낍니다. 좋아하는 책의 구절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면 혼자만의 취미생활이 무색해집니다. 라고 하면서 잠깐만, 왜 작품을 썼지? 갑자기? 여기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부끄러우니까 지우고 이거를 마치 첫 문장, 거의 무슨 문학작품처럼 이러면서 시작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같은 글을 여러 번 몇 번 더 이제 얘기했는데요. 이 글이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글 되게 잘 쓰였어요. 이 글은 아예 애초부터 클로드가 저의 기본 정보를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리를 해주고요. 참가 사유를 이렇게 써줬는데 오히려 이게 좀 더 저는 좋았어요. 저는 지난 3년간 일과 자기계발에만 집중하며 살아왔다.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게 편해졌고 어느새 그것이 습관이 되었다. 하지만 최근에 문득 깨달았다. 이 넷플릭스의 로맨스 드라마를 보면 가슴이 설렐 때, 또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누군가와 공유하고 싶을 때, 그리고 등산길에서 마주치는 다정한 연인들을 볼 때마다 진정한 동반자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앞에 있었던 게 좀 더 뭔가 재밌는 문장처럼 보였지만 이 글의 그 짙은 농도는 이 글이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클로드의 문학적인 성향이 적당한 수준에서 들어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MBTI라는 단어도 직접적으로 넣지 않고 저는 활발하고 긍정적인 성격이기도 하지만 좀 내향적인 면도 있어서 이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게 쉽지가 않다. 하지만 이제는 진정한 사람과 결혼이라는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고 싶다. 되게 표현이 되게 우아하죠. 이 클로드를 보시면 이렇게 하면 여기 이제 복사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컨텐츠를 복사하거나 다운받을 수도 있는데 복사를 해가지고 가져가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어차피 전체를 복사할 필요는 없으니까 저는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선 여러분이 이제 붙여넣으면 되겠죠. 근데 붙여넣기 전에 GPT한테 한번 가볼게요. 제가 일단 사람의 입장에서는 클로드의 글이 더 좋다고 느꼈는데 GPT는 이 글을 어떻게 평가할까? 이 글도 동일하게 평가하고 점수를 매겨줘.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한번 제가 간단하게 입력을 해볼게요. 과연 몇 점짜리가 나올지. 얘도 95점에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왔네요. 글 B와 의 개선 버전과 이 글을 비교하면 무엇이 더 나을까? 방금 작성한 글이 더 나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그럼 뭐 점수로 표현해줘까지는 안 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방금 작성한 글이 진정성이나 구체성, 그리고 뭐 업계에서의 경험을 연애에 접목한 논리, 이런 것들이 좀 더 마음에 든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국 제 마음에 드는 글이 GPT가 봤을 때도 더 우수한 글이었다라는 거를 저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붙여 넣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 내용을 붙여 넣고요. 여기 이제 줄글 좀 읽으시기 쉽게 이런 식으로 하고, 만약에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 이름이나 이런 것도 더 넣어가지고 내용을 다듬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전부 완료하고, 여기 사진도 필요하네요. 얼굴이 잘 보이는. 그래서 이제 제출 버튼을 누르면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지원을 저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걸 쓰면서 약간은 걱정이 됐던 게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물론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찼고 뭐 당연히 좋은 인연을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는 시기이긴 하죠. 그리고 저도 그게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아마 저보다 더 이미 결혼 준비가 다 돼 있고 정말 좋은 분만 오면 바로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렇게 간절한 분들이 더 많을 텐데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직접 쓴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제가 가이드를 주고 지금까지 계속 작업을 했지만 GPT를 이용한 거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런 게 좀 그런 분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그렇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사실 들긴 듭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 제가 여기에 이제 참여했을 때 거기서 정말 진정성 있게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당첨이 우연히 되더라도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서 어쨌든 제가 한결같이 잘하면은 그런 부분은 극복되지 않을까. 뭐 걱정도 있지만 그런 생각으로 좀 고민을 해보다가 이제 지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마지막에 다 작성하고 제출하면 양식이 제출되었다라는 화면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요 나는 절로 백양사편 신청하는 거를 핑계로 해서 좀 GPT 오랜만에 쓰는 거를 한 번 더 해봤는데요. 요새 저도 이제 업무에서 많이 이용을 하기도 하고요. 뭐 클로드도 그렇고 점점 이제 AI가 우리의 그 여러 가지 삶에서 도움되는 부분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는 참가 신청서였지만 여러분이 회사에서 쓰는 보고서라든지 아니면은 뭐 대학생분들 자기소개서나 취업 준비 계획서 같은 거 쓸 때 이용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너무 대놓고 써달라고 하면 요새 GPT는 약간 거부하기도 합니다. 오원 같은 경우는 특히 자기소개서를 아예 처음부터 다 써줘라고 하면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그 내부 오픈 AI에서 가이드가 있는지 그냥 글을 아예 그냥 전부 다 생성해 주진 않고 검토 정도만 해준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커멘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는 완전 생성은 안 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고 뭔가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최대한 침해는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나 그걸 언제까지 막아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고 지금 전화번호 같은 거 외우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처럼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많이 맡기게 되고 다른 역할로 진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걱정이 되기도 해요. 저도 잘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러나 오늘 제가 했던 거 글을 작성하는 방법, 어떤 식으로 프롬프트를 입력하는지 다시 한번 이미 아시는 분들 많았지만 리마인드를 했고요. 글들을 비교하는데 GPT를 사용할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도 좀 포인트로 가져가셔서 업무 같은 곳에 또 여러분의 실생활에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뿅.